칠레가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고 한국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빈부격차를 얘기하면 한국도 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심합니까? 네. 그래서 뭐 칠레가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살지 않아? 뭐 이러시잖아요. 뭐 OECD 국가도 들고 네. 하면 그거는 가장 잘 사는 사람과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평균값이 아니라 중앙값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칠레에서 기생충을 제 칠레 친구와 봤어요. 그때 칠레 친구가 저 정도면 중산층 아니야? 그랬어요. 지하방에 사는? 네, 왜냐하면 지하방이지만 식구들이 그래도 방 한 칸씩 차지하고 살잖아요. 칠레에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흙바닥에 침대 놓고 그렇게 살아요. 와, 그럼 빈부격차가 잘 사는 사람들은요? 집에 수영장도 있고 뭐 차 한 20대 주차도 하고 그러죠. 자,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3프로에서 계속해서 중남미 관련된 컨텐츠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요즘 뭐 뉴스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야 될 중남미 국가들 오늘 한번 더 파헤쳐 봅니다. 오늘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그리고 칠레 가톨릭대학교 아시아학센터 교수님 민원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칠레는 제가 듣기만 많이 들었고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다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아르헨티나, 칠레 우리가 또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칠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일단은 교수님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개건연구원으로 있고 또 동시에 칠레 가톨릭대학교 아시아센터 교수로 있는 민원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했어요. 한국에서요? 네, 그래서 중남미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칠레에 갔냐 뭐 이런 걸 물으시는데 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시간 강사 활동도 하다가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칠레에 갔고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 외국에서 강의를 하고 오면 금이환영할 것 같은 네네. 허황된 꿈을 꾸고 갔다가 중남미를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따다 보니까 방금 지금 칠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흔히 그 요즘 말하는 신자유주의 온상이 바로 제가 일하고 있는 칠레 가톨릭 대학교예요. 그 피노체트 당시에 시카고 보이즈가 칠레 그 경제 개혁을 이끌 때 그 시카고 보이즈들이 바로 칠레 가톨릭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이셔서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따서 제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1년 더 1년 더 하다 보니까 17년이나 있었습니다. 17년을 칠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오호. 칠레가 그렇게 오래 계셨으면 확실히 뭐 매력은 있나 봐요. 글쎄 그 매력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관광을 목적으로 갔다면 매력을 찾았겠지만 저는 일을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칠레가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면 제가 지금 한국에 안 왔겠죠. 그런데 2019년 10월에 시위가 터지고 또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일을 하기에 그렇게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발판으로 좀 양쪽을 연결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게 돼서 제가 50시간에 걸쳐서 도망치듯 그때 한국으로 왔죠. 멀죠? 칠레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갈아타야 되나요? 당연히 갈아타야죠. 그러면 30시간 걸려요? 기본 30시간이죠. 엄청 많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요 시청자분들이 요거를 들으시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좀 체험하면서 칠레라는 나라 그리고 칠레에 사시는 분들, 칠레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요 중남미 그리고 칠레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중남미가 궁금한데 동시에 궁금하지 않고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가고 싶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3%가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이 방송을 중남미에 사시는 동포분들도 얼마나 많이 보실 테고 또 주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얼마나 많이 보실 텐데 제가 헛소리를 할 순 없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찾을 수 있는 정보나 수치는 인터넷에 이미 다 있어서 이미 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정보보다는 그러나 조금 중남미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라던가 어떤 환상이 있으시다면 그걸 좀 깨트려 드리고 싶어요. 저는 칠레 월급으로 살고 칠레 연금을 내고 칠레 세금을 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매력을 찾을 틈이 없었죠. 네. 매력은 잘 모르겠고. 매력은 잘 모르겠어요. 매력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매력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네, 이제 그런데 문화만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애증의 관계가 있죠. 애증의 관계. 그건 뭐예요? 제가 칠레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남미에서 교수하다 왔다 그러면 중남미에서 매일 와인 마시고 뭐 멋진 중남미 남자들하고 뭐 연애하다 왔지 않았을까 다 그런 얘기를 기대하세요. 돌려 묻죠. 돌려 묻고 또 그런 얘기 안 해드리면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 게 없고 만족을 시켜드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매력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이제 그쪽에서는 뭐 어디나 밥벌이는 다 힘드니까 누가 한국 얘기 나쁘게 하면 화가 나고 한국에 오면 우리끼리 한국 욕하는 건 괜찮듯이 칠레에서는 내가 진짜 이놈의 나라에서 이러고 뭐 하다가 한국에 와서 누가 중남미를 하찮게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칠레에서 왔다고 하면 어느 분들이 거기 후지모리가 대통령이었지 하시죠. 거기는 페루인데요. 다른가? 뭐 이러신다던가. 또 거기 카니발이 언제야? 그래서 여긴 브라질이고요. 그러면 뭔가? 뭐 이러시고. 잘 모르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또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하면 좀 깨트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뉴스로만 접하기는 하는데 그 정치적으로 지금 리튬 매장돼 있는 거 전 세계 뭐 생산량, 매장량 1, 2위를 다투는데 이거를 국유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다. 요거는 무슨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짧게만. 이게 지금 아옌데 때 지금 보리치 대통령이 하듯이 국유화를 했다가 실패했고 지금 대통령이? 보리치 대통령. 보리치 대통령. 그 전이 이제 피니에라 대통령. 피니에라 대통령. 이거 다 스페인어입니까? 네, 다 스페인어. 칠레 스페인어 씁니까? 네. 저 스페인어도 공부했어요. Habla español. ¿Cómo está? Muy bien, gracias. 네. ¿Cómo está? 안녕하세요밖에 모르는데 저는. 자, 그래서 보리치 대통령이 그 칠레 좌파 우파 얘기를 할 때 중남미의 좌파 우파는 한국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대척하는 공산주의가 없죠. 네. 우리는 북한이다, 북한 있고. 남한이다, 그러니까 빨갱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공산주의는 포퓰리즘에 가깝고 그러니까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중점을 맞춰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고 빈부격차 심하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고 한국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빈부격차를 얘기하면 한국도 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합니까? 네. 그래서 뭐 칠레가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살지 않아? 뭐 이러시잖아요. 뭐 OECD 국가도 들고 하면 그거는 가장 잘 사는 사람과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평균값이 아니라 중앙값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칠레에서 연금도 냈지만 그 연금이 국가 연금이 아니에요. 그럼요. 일종의 펀드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면 연금을 IFP라고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회사를 고르라고. 저도 처음에 그 시스템을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회사를 가고 회사에 가면 리스크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아베세대 ABCD 급으로 이제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이율이 얼마나 됐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이 회사의 투자율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약간 사보험 같이. 사보험 같고 의료보험도 국가보험과 사보험이 있는데 사실 국가보험은 이제 기다리다 죽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 또 뭐 수도, 전기 모든 공과금도 외국 회사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죠. 그래서 보리치 대통령이 지금 국유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의 문제는 국유화를 했을 때 그러면 자체 기술로 이걸 개발해서 수출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게 보리치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요거를 국유화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좌예요? 좌죠. 아, 요거를 다 국유화시켜서 네, 다 네.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네, 개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봤으니까 교수님이 준비하신 걸로 쭉 강의를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네. 이제 이게 남미죠. 흔히 중남미라고도 하고 중남미. 남미라고도 하고 사실 보면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북미에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가 멕시코를 북미로 쳐주진 않죠. 중남미 학자로서는 아메리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아메리카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또 뭐 중남미로 우리나라에선 중남미라고 하고 네.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칠레만 해도 나라 길이가 4,329km가 좀 길다란 게 칠레죠? 그렇죠. 제일 길다란 왼쪽에. 곳이 칠레죠. 그래서 넓고 대부분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스페인어를 쓰고 멕시코 옆에 카리브해 지역은 이제 처음에 콜럼버스가 이쪽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네. 콜럼버스가 섬을 통해서 카리브해 지역을 통해서 멕시코로 들어와서 내려오고 정복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유럽 열강에서도 제도가 나도 가볼까 이러고 이제 카리브해를 너나 내나 건드려서 지금도 현재 카리브해는 영국령도 있고 뭐 네덜란드 영이었던 곳 영인 곳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곳이 그 카리브해 지역이고 네. 카리브 영어로 캐리비언 네. 카리브해라면서요? 네, 카리브해죠. 캐리비안의 네. 해적이죠. 네. 우리는 뭐 캐리비안 베이만 생각하시지만 다양한 곳이고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스페인어를 쓰고 스페인어 쓰고. 스페인어도 굉장히 나라마다 또 차이가 있고 사투리. 그 스페인 할리먼이라고 있어요. 레알 아카데미 에스파뇰라라고 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국립국어 같은 곳인데 표준어. 중남미의 스페인어를 사투리로 치지 않아요. 아, 그게 표준어로. 다 다양한 스페인어인 거죠. 아하. 네, 아니고 이제 물론 발음의 차이가 있고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다르듯이 뭐 단어의 사용이라든가 제가 이제 오늘 먹고 사는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멕시코에 가서 메뉴를 보면 내가 과연 스페인어를 할 줄 아나 의심이 들 때도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메뉴인지. 단어 자체도 달라서. 네, 그리고 뭐 같은 야채를 부르는 이름, 뭐 같은 생선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보카도를 칠레에서는 빨다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같은 요리도 왜냐면 이제 스페인 식민지 유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요리들의 변형이 있는데 같은 요리도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다양성을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죠. 오케이. 예.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어를 저기 칠레 가서 쓰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는 듣죠. 알아는 듣는데. 알아는 듣죠. 제가 처음에 칠레 갔더니 사람들이 그때는 너 스페인어 정말 잘한다 이랬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센티엔데 알아들을만 해 이렇게 말하죠. 친구들이. 의사소통만 되는 정도. 그렇지. 분명히 언어의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자어를 생각하면 중국에서 쓰는 한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 일본에서 쓰는 한자 조금 다를 때가 다르죠. 있잖아요. 그런 식이고 스페인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중부 지역, 또 동서남북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스페인 본토 분들을 보시면 세세오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런 발음을 세세오. 하는데 이제 스페인 남부 지방은 세세오를 안 하고 보통 이제 식민지를 정복하러 갔을 때는 남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많이 갔기 때문에 중남미 스페인어에서는 세세오가 없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스페인어를 쓰기는 쓰지만 언어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의사소통 정도만 된다는 거. 네, 칠레 스페인어가 스페인어 중에서 제일 빠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도 오면 알아듣기 힘들어하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죠. 영어 호주 사투리 뭐 이러면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호주 저기 시골 가거나 호주 시골 사람들이 뉴욕 가면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쵸. 너무 네. 빠르고 막 사투리 네. 심하고 약간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오케이, 요게 칠레 칠레죠. 지도군요. 네, 수도 산티아고가 저기 중앙에 있고요. 산티아고. 그러니까 산티아고에서 버스를 타고 저기 북쪽 아타카마 사막까지 가려면 아타카마? 네, 어. 거기가 한 제일 북쪽 네. 그 페루 볼리비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쪽까지 네네. 가려면 버스를 타고 최소한 한 24시간 이상을 가야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빠르죠.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저희 학생들이 네.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칠레에서는 가까운 곳에 가자 그러면 한 4시간 이런데 그때가 KTX가 생기기 전이었는데 네네네.
아니 부산 가는데 왜 1시간마다 사람들이 휴게소에 서고 뭐가 피곤하다고 하는지 자기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몇 킬로 정도 돼요 혹시? 나라 길이가 4,329km인 거죠. 4,300km? 29. 29km?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400km 하니까 한 400km 하니까 10배네요. 서울에서 예. 부산에 10배.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처음에는 한 7시간 북쪽으로 라세레나라는 곳도 가보고 남쪽으로 이렇게 가서 한 13시간까지 타보고 네. 그다음부터는 비행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약간 네. 나라가 저렇게 길쭉하게 네. 됐잖아요. 네. 저런 역사적 배경이 있겠죠? 오른쪽이 안데스 산맥으로 막혀 있고 네. 위쪽은 아타카마 사막이 있죠. 그러면 정복자들이 다가오기 굉장히 힘든 곳이죠. 아하, 지형적으로. 그렇죠. 예, 그 정복이 콜럼버스가 도착해서 하루아침에 중남미 정복이 다 된 게 아니고 저 넓은 지역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멕시코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내려오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칠레에 온 사람들은 저 사막을 건너온 사람이죠. 그 옛날에. 네. 그렇군요. 네. 뭐 지도를 보시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칠레에서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는 태평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 네.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를 동시에 보여줬죠.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당연히 스페인에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온 거겠죠. 대서양을 건너서. 네. 그리고 아까 뭐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우리는 기준이 다 태평양이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남미를 간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 미국을 통해서 가는 걸 생각하는데, 칠레 친구들은 만약에 아시아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대서양을 건너 루트부터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멀기는 확실히 정말 왜냐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렇네요. 예, 어디를 가도 뭐 북반구 남반구 다 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지도는 우리나라가 중심이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도로서는 그렇죠. 이렇게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산업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그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이랑 또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네. 멀어서 사실 쉽지는 않겠네요. 왔다 갔다. 그 멀다는 게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중남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정작 가지를 않고 또 출장 가시는 분들도 너무 멀어. 첫 마디가.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수님을 만나 뵀더니 중요한 학회가 콜롬비아에서 있는데 너무 멀어요. 또 다 멀다가 답이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는 무언가 하고 와야 하는데 너무 모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더 가기가 싫고 또 보통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사흘이 걸리니까 너무 출장길이 힘든데 정말 잘 안다면 중남미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지역이고 한국에서도 리튬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정작 중남미와 뭘 활발하게 하진 않아요, 잘. 예, 그래서 일단 잘 알아야겠죠. 보통 사람들이 중남미 생각할 때 다 닦고만 먹냐, 매일 와인 먹고 파티만 하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무엇을 얘기해 드릴까 하다가 이제 빵에 꽂힌 거죠. 빵. 왜냐하면 칠레도 빵 먹어요? 빵 많이 먹죠. 빵이 많이 주식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칠레 갔을 때 정말 제가 고민한 게 뭘 먹을까. 제가 칠레에서 김치를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제가 마늘을 안 썼어요. 거기가 볼키스로 인사를 하니까 한국 음식의 과학성을 설명하기 전에 더군다나 제가 있는 학교가 완전 백인 엘리트 대학인데 거기서 그 냄새를 풍길 수가 없어서 제가 집에서 마늘을 안 썼는데 김치의 위력은 김치 하나만 있으면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계란 후라이에 김치, 김 모든 게 가능한데 이게 김치 하나가 없음으로 해서 제가 먹을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먹어보고 그런데 칠레 음식은 굉장히 기름지고 짜고 또 야채나 과일은 싱싱하고 좋은데 네. 거기가 은근히 또 모든 게 비싸요. 사람들이 바다가 이렇게 길면 생선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저 남쪽에서 이 유통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한 학기 동안 있었는데 독일 연어값이 칠레보다 쌌어요. 그렇습니까? 네, 칠레가 제2의 연어 수출국인데 노르웨이 다음으로 제가 독일에 가니까 독일보다 연어가 싼 거죠. 네, 그래서 칠레는 그리고 우유도 저쪽 칠레 남쪽에 가면 정말
옛날에 아나운서님은 혹시 뭐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네. 들어만 봤어요. 예, 그러면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 만화에 보면 네. 그 스위스 언덕에서 클라라가 휠체어에서 하이디 뭐 이러면서 클라라 뭐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언덕이 이 남부에 쫙 펼쳐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축을 많이 하는데 그 우유가 이 산티아고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유가 파스테리제이션 우유예요. 과게든 우유. 예, 냉장 우유는 드물어요. 그 뭐 멸균 처리 뭐 이렇게 멸균 처리한 우유. 예, 그래서 그런 우유를 먹고 또 나라는 길지만 인구는 한 1,900만밖에 안 되니까 1,900만. 그 인구를 위해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티아고에 모여 있고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인프라를 골고루 건설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우유도 비싸고 연어도 비싸고 네. 뭐 다 비싸면 이 사람들은 그럼 빵만 먹고 살아요? 거의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겠죠. 아, 물가가 높고 먹고 그렇죠. 사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고 그렇죠. 지금 정치적 불안정이 그렇죠. 생겼다. 네. 아, 그러면은 저도 시위할 만 하겠네요. 약간 빵이 만약에 이렇게 예, 빵만 그래서 이제 먹는다 한국 이러면. 분들은 요새 한국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지 아냐고 하는데 저같이 이제 칠레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의 눈에는 한국이 너무 잘 살고 예를 들면 제가 그 칠레에서 기생충을 제 칠레 친구가 봤어요. 그때 칠레 친구가 저 정도면 중산층 아니야? 그랬어요. 어떤 그 지하방에 사는? 네, 왜냐하면 지하방이지만 식구들이 방 한 칸씩 차지하고 살잖아요. 칠레에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흙바닥에 침대 놓고 네, 그렇게 살아요. 와, 그럼 빈부격차가 잘 사는 사람들은요? 집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렇게 차 한 20대 주차도 하고 그러죠. 와, 그 빈부격차 심한 건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데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빈부격차는 우리나라처럼 땅 부자도 있을 수가 없고 거기는 그건 뭐 칠레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가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그 크리올들에서 내려온 크리올? 신대륙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 이미기득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대대로 그러니까 물려내려오는. 이게 이제 과두계급? 아, 네. 그럼 진짜 시위 일어날 만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시위를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웠던 건 이제 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뭐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럼 교육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교육을 잘하려면 또 뭐를 해야 되고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위를 보면서 제가 또 시위도 주말엔 쉬어요. 또 일요일에 쉬고 그래. 날씨 너무 더울 때 쉬고 우리나라는 토요일, 일요일에 시위 제일 많이 하는데 저 광화문하고 거기는- 다른 데 가면은 막 왜 엄청 그렇게 많은데. 힘들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상고에서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게 살아.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어디부터 풀어야 풀어야겠지. 할지.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제가 칠레에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 식당에서 교수 월급이 뭐 한국같이 교수가 뭐 대접받는 직업도 아니고 너무 일단 비싸고 맵고 기름지고 짜고 하니까 저는 이제 칠레 재료를 가지고 또 한인촌에 가도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배로 한 넉 달 걸려 가는 거예요. 네. 미국까지 한 배로. 2달 걸리면 다시 남미까지 2달 걸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효기간을 이렇게 빡빡 지어서 파세요. 어떤 교환학생이 아줌마 이거 햇반 유효기간 지났어요. 그랬더니 안 죽어라는 안 죽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부산어묵 같은 거 네. 막 땡땡 얼려 판 것만 먹다가 한국에 와서 부산 여행 가서 오뎅 어묵을 먹고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네. 한국 음식 이런 것도 너무 가공품도 비싸요. 비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0원이면 거기서 1,000페소에 파는데 그 당시 환율로 1,000페소면 한국 돈으로 2,000원이었거든요. 2배. 그러니까 2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식당도 너무 비싸고 또 그 한인촌까지 가는 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제가 칠레 재료를 어떻게 해 먹을까를 늘 먹고 사는 고민을 했던 것 고민하다가?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장 결국은 문화를 설명하는 기본은 내가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언제, 왜 먹느냐, 그쵸. 예, 그게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죠. 오케이. 네, 그럼 빵에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빵인데? 네, 빵에도 있죠. 예, 빵 종류가, 이게 칠레가 이 빵 소비량이 정말 굉장히 높죠. 높고 중남미에서 가장 높아요.
중남미에서 빵 소비가 가장 가장 높은 나라가 칠레. 일단 서양식에서는 우리가 늘 공깃밥이 늘 나오듯이 네. 빵이 늘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칠레는 빵 소비가 굉장히 높아요. 어허. 네, 그래서 그나마 빵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네. 어쩔 수 가난한 없이. 사람들은 빵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뚱뚱하겠죠. 그거는 밥 먹고 나서 빵을 또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가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빵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칠레는 빵이 약간 거칠고 건조하고 바게트 느낌? 그쵸, 짭짤한 네. 그런 맛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식빵도 달고 한국은 이게 빵이 후식의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요즘에 브런치를 먹는다. 그러면 브런치의 중심이 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한국의 브런치의 중심은 분위기? 네. 그런데 칠레는 주식이 빵인 거예요. 빵에 내가 무엇을 발라 먹느냐, 무엇을 넣어 먹느냐가 바로 소득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게 그럼요. 보편적 시각입니까, 그게? 그렇게 사는데 제가 그걸 캐치를 한 거. 그렇죠. 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빵을 먹고 그렇죠. 부자 사람들은 뭘 먹어요? 부자들은 빵에 치즈 넣고 햄도 넣고 양상추도 넣고 캐비아. 갖춰서 먹고 하니까 뭐 크림치즈를 바르고 크림치즈에 연어를 얹고 크림치즈에 연어를 얹어서 캐비어도 얹고 이게 점점 더 내용물이 많아지면 빵으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치즈도 먹어요. 비싸고 햄도 비싸고 하니까 빵에다가 마가렛만 뭐 발라 먹게 되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칠레 사람들은 조금 비만율도 굉장히 비만이 높아요. 높다. 미국보다 더 높다는 자료 조사도 있었어요. 네, 먹을 굉장히. 게 빵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한국 빵은 이게 후식 개념이니까 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칠레 학생들이 한국에 오는데 다 빵 얘기를 하죠. 너무 맛이 없다. 예,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뭐 사워도우라든가 바게트 빵이나 치아바타 같은 걸 사 먹어 보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것은 조선의 맛이다 뭐 이런 맛이 있어요. K 바게트.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칠레 빵은 이게 주식이니까 당연히 달면 안 되죠. 아하. 주식이잖아요. 담백해야 되는 오케이.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칠레 사람들 만나면 칠레 사람들한테 이렇게 밥 대접하면은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빵 줘야 되네 무조건. 그 밥이라는 게 한국 분들이 흔히 얘기하실 때 내가 밥을 사줬어. 이게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칠레 사람들은 정말 친한 사람들은 집에서 모이지 밖에서 모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불렀을 때 뭐 큰 상, 뭐 한 상 가득히 뭐 상다리가 부러지기에는 정도로.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게 차리고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집에서 모여요. 밖에서 먹는 사람들은 안 친한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업무상 진짜요? 만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내가 밥도 샀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 문화 코드로 보면 내가 4시간을 내서 밥을 먹어준 거죠. 네가 굳이 산다고 하니. 그럼 약간 비즈니스하고 진짜 좀 친해지려면 집으로 네. 초대하는 게 그분들 문화에 더 맞아요? 그럼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집으로 부르는 거를 와이프 등장 맞아요. 와이프가 아유 또 데려왔어 이렇게. 근데 저도 처음에는 초대받아서 가면 뭐 생일이라고 갔는데 이걸 차려놓고 사람을 불러?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집에 초대해서 같이 그럼요. 음식을 네.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그렇죠. 그 교류 개념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뭡니까? 정말 빵 소량이 제일 높죠. 빵 1인당 소비량. 빵, 아르헨티나보다도 훨씬 높죠. 어. 칠레가 거의 뭐 86.1.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갑자기 그래프가 탁 높아지잖아요. 거의 아르헨티나가 2등인데 거의 두 두 배네. 배가 높죠. 네, 빵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 자료는 네, 이게 지금 2017년인데 약간 경제적으로는 어떤 분석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칠레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빵 소비량이 높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 저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빵을 많이 먹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빵을 먹는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또 먹던 걸 좋아하잖아요. 이제 칠레는 이제 중남미 여러 나라의 유럽 이민들이 많이 갔는데 네. 칠레는 독일 이민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독일식의 건조한 빵이 많아요. 그리고 빵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빵에도 트렌드가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웰빙이 불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탄수화물을 줄이고 네. 뭐 여러 유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칠레에서 처음에 이제 하숙을 했는데 그때 하숙집 아줌마가 이태리의 후손이었어요. 요리를 잘하셔서 제가 그 아줌마 따라다니면서 시장을 다 따라다녔어요. 매번 이제 이 아주머니가 주말에 뭐 재래시장 같은 거 가면 다 따라다니고 아줌마가 해주는 거 다 먹어보고, 그리고 제가 처음 칠레 가고 칠레에서 에이펙이 열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박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칠레 고급 식당을 다 가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에피타이저부터 후식까지 내가 다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다 먹었어요. 그리고 칠레 친구들이 집에 불러주면 만사를 제쳐놓고 꼭 갔어요. 그래서 칠레 가서 차곡차곡 한 15kg가 쪘어요. 네, 정말. 그렇군요. 근데 저는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몰라서도 있고, 맞아요. 몰라서도 두려워서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한국 분들이 보통 블로그를 보고 여기가 맛있대 그러면 다 그 식당을 가잖아요. 저는 내가 먹어봐야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어봐서 살을 얻었죠. 네, 그런데 살을 얻고 지식을 얻고, 예, 경험을 얻고. 예, 그런데 이제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한데. 빵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또 문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름지잖아요. 음식이 짜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물을 마시던가 빵을 먹던가 뭔가 약간 타파스 느낌으로 그 짜고 약간 소세지 막 이런. 그거랑은 좀 또 달라요. 정말 짜요. 정말 짜요? 정말 왜 짜요. 이렇게 짜게 먹어요? 그게 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것도 의사 선생님께 한번 우리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산티아고 자체가 해발 1200m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6개월 동안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체감해요? 네, 제가 이제 왔더니 이렇게 뭐 붕붕 떠다니는. 제가 그전에는 2월 여름방학에 한국에 잠깐 왔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때는 막 정신없이 3주 동안 놀고 막 사람들 만나고 가니까 몰랐다가 이제 2020년 제가 7월 말에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그 관악산을 저는 너무 수월하게 그때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거의 축지법 쓰듯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다리가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너무 이상한 거야. 그게 이제 고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중남미 사람들이 뭐 게으르다, 느리다 그러는데 칠레도 여름에 정말 땡볕이 내려쬐기 때문에. 몇 도예요? 여름에 더우면? 이게 요즘은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35도 넘어가는데 그전에는 30도 언저리였고 대신에 습기가 없었어요. 요즘에 또 습기도 차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괜히 고도가 높고 그렇게 건조하고 햇볕이 내리쬐는데 괜히 열심히 돌아다니면 병나요. 병나죠. 네, 그리고 탄산수가 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원한. 네, 저도 거기 있다 보면 그냥 물보다는 아과 싱가스, 콘가스, 그러니까 게스워터 아니면은 아닌 거 하면 이제 그런 걸 먹어야 이게 힘이 나고 버틸 수가 있고 그렇게 차곡차곡 살이 찌는 거죠. 그게 그런 환경적인 환경적인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짜야 되고 그래야 버틸 힘이 생기고 뭔가 너무 열심히 하면 힘들어요. 이게 높으니까. 높죠. 네, 높고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숨쉬기가 편했었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좋아진 게 있다면 폐활량? 폐활량. 네. 폐활량을 또 얻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자, 빵 얘기로 돌아가면. 빵 얘기 돌아가면 이제 빵도 트렌드가 있어서. 빵 트렌드. 요즘에 이제 칠레 사람들도 몸에 신경을 쓰고. 네. 소득이 높을수록 좀 날씬해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빵에서 뭐 빵인테그랄 그래서 이제 곡물빵이 유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빵 종류인데 이 빵 종류에 다 곡물빵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마라케타라고 해서 그냥 마라케타. 흰 빵이었으면 요즘엔 마라케타 인테그랄, 뭐 아요야 인테그랄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건 뭐예요? 파생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홀 휘트 브레드라고 해야 될까? 서브에 가면은 빵 고르듯이. 네, 빵 고르듯이 빵이 많이 생기죠. 저 마라케타가 이제 칠레식 바게트예요. 칠레식 바게트. 예. 그런데 뭔가 바게트 같이 길진 않으면서 겉은 크런치하면서 그렇게 돼 있고. 저게 제일 많이 먹는 거? 제일 많이 먹어요. 제일 싸고. 정말 제일 싸고. 가면은 거기 사람들은 빵을 그램으로 사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줌보라고 칠레 큰 대형 마트예요. 이마트 같은 거? 이마트 같은 거예요. 예, 줌보예요. 줌보가 뭐 칠레에도 있고 페루에도 있고 한데 네. 이제 점보라고 안 읽고 줌보라고 읽습니다. 줌보. 예, 줌보라고 읽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키로당 지금 세일을 해서 1,095페소에 하는 거죠. 1,095입니까 저게? 예. 이게 이제 스페인어는
영어권에서는 숫자 세 자리마다 컴마를 컴마 찍잖아요. 찍잖아요. 스페인어는 피리어드를 찍어요. 아, 그냥 이 마침표를 찍는군요. 네, 마침표를 찍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럼 저게 이게 1095 1095페소죠. 이제 원래 가격이 2190페소인데 지금 뭐 할인을 세일해서.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요즘 환율로는 한국 돈으로 2,000원이 좀 안 되는 거죠. 1kg에. 1kg에 2,000원. 예, 저 한국은 1페소가 1000페소가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1달러가 요즘 한 808페소 정도 하거든요. 1달러가 808? 네. 페소? 네. 그러면은 지금 1095. 1095니까 1달러라는 얘기예요? 대충? 1,000원? 네. 환율은 그럼 거의 1대1이라고 봐요. 요즘에 편하게. 그렇죠. 아. 전에는 정말 칠레 경제가 좋을 때는 한국의 반이었는데 지금 칠레가 너무 경제가 안 좋아져서 1000페소는 1,000원입니다. 1,200원, 300원? 1,200원, 300원. 네, 그 정도. 오케이. 그래서 1000페소. 저런 빵을 이제 가면은 이렇게 빵 칸이 계속 마트에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집게로 막 빵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그램으로 달아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봉투에 든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 빵이 가장 싸고 만만하고 이렇게 보면 갈라져 있잖아요. 하니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미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에다가 뭘 소시지나 이런 걸 넣어 먹을 때는 속에 그 흰 부분을 또 이렇게 빼더라고요. 이제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소세지나 뭐 초리소나 이런 걸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빵을 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유야라는 거죠. 이건 정말 막 쇼트닝 덩어리인데 이 빵도 많이 먹어요. 이거 더 싸잖아요. 빵 아유야. 예, 아유야. 예, 그래서 이 빵 스페인어죠. 예, 아유야죠.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아유야는 약간 그 마푸체 인디어도 있고 이게 좀 섞여 있는데 이 빵은 정말 그냥 그 마라케타나 뭐 마라케타도 더 싸잖아요. 근데 이 빵이 정말 기름 덩어리거든요. 오. 싼 빵일수록 안에 계란이나 버터 대신에 그냥 이스트랑 소금이랑 네, 뭐 밀가루만 하겠죠. 그러니까 칠레는 제가 한번 빵도 만들어 봤었는데 올 퍼포스 플라워가 없어요. 다목적 밀가루가 없고 강력분, 그 중력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씬 볼보, 꼰 볼보, 가루가 있느냐, 가루가 없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빵 같은 경우는 정말 쇼트닝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그런 빵. 그러니까 빵값이 싸질수록 칼로리는 그러니까 별로 질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 많은 그런 이런 거 먹으면 살찌겠네요. 살찌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좀 가난한 분들, 빈부격차에 좀 밑에 그렇죠. 계신 분들은 예. 요런 빵, 약간 질이 안 좋은 빵을 그렇죠. 먹으면서 예. 살이 좀 찐다. 예,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아마사도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하죠. 음. 예. 그래서 이제 빵으로 이제 당연히 샌드위치를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밥에 반찬을 곁들여 먹듯이 이 사람들은 빵에 무엇을 넣어 먹느냐, 어떤 빵으로 무엇을 넣어 먹느냐 하는데 이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예, 칠레는 아보카도하고 또 하나가 망하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설탕을 졸인 거죠. 망하르인데 망하르. 칠레에서는 망하르라고 하고 네. 아르헨티나나 뭐 우루과이에서는 둘세델 레체라고 해요. 둘세 델 델레체. 레체. 직역하면 단 우유. 아하. 우유에 설탕을 넣고 많이 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 연유 같은 건가? 설탕을 넣고 정말 달아요. 그래서 보면 칠레 사람들은 버터나 피넛버터를 잘 안 먹어요. 피넛버터 잘 안 먹고 누텔라는 많이 먹는 것 누텔라. 같은데 이 망하르를 젊은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어떤 애들은 스트레스 쌓일 때 그냥 퍼먹는데요. 무슨 맛이에요, 이거? 완전 캐러멜 맛. 아. 예, 그래서 칠레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아보카도를 으깨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보카도 안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비싸잖아요. 아보카도가 지금 가격이 보니까 1kg에 5,990페소네요. 그럼 한 4-5개 들어가 있는데 엄청 싸네? 하나에 1,000원도 안 하네. 지금 저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가격이. 아, 그것도. 제가 한국에서 아보카도를 먹어보면 제가 아는 맛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냉동을 수입한 거라서 이게 잘 물러지지도 않고. 맞아요. 왜냐하면 칠레에서 아보카도는 그냥 늘 으깨서 빵에 흐물흐물. 발라먹고, 예, 과자에도 발라먹고. 호주도 그래요. 그쵸.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이게 물렁물렁해지지도 않고. 그렇죠. 좀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아보카도는 정말 필수품이에요. 아보카도가 필수품. 예, 아보카도가 필수품이고 케이크에는 망하르가 필수품이에요. 케이크에는 또 그 아까 예, 카라멜 모든 같은 거. 케이크에 정말 망하르가. 망하르.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겹을 케이크를 발랐다 그러면 한국은 보통 생크림을 많이 넣는다면 거기는 이제 다 이제 망하르를 넣는 망하르 거죠. 넣는구나.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아니 칠레에서 빵을 먹어보면 모양만 다르고 다 똑같다고.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어도 심지어 빨다 아보카도가 여기도 지금 보면 아보카도 깬 게 있잖아요. 핫도그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매우 보편적인 칠레 굉장히 음식이라고. 보편적인 거죠. 그냥 편하게 사 먹을 수 있고 비싸요 나름. 고수 먹네요, 고수. 고수 많이 먹어요. 고수 많이 먹어요? 네, 고수가 이제 실란트로, 페르힐 뭐 이렇게 비슷한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 끓이고 할 때 마지막에 파를 넣듯이 이 사람들은 모든 스프랑 마지막에 이 고수 넣어요? 고수를 넣어요. 그 칠레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고수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칠레 사람들 그런 사람 잘 없나 봐요? 칠레 사람들 중에 아보카도 못 먹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칠레네 맞냐? 이러고 놀리죠. 예, 그런데 예, 고수 정말 많이 먹어요. 고수 많이 먹는구나. 예, 스프 끓일 때도 고수 많이 먹고 감기 걸렸을 때 치킨 스프 끓여서 또 고수도 넣고. 아, 그렇게 먹는군요. 예, 많이 먹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요즘 네. 멕시컨 소스 유행하잖아요. 멕시컨 살사 이런 거 할 때 살사. 칠레도 이제 칠레식으로 그걸 빼브레라고 하는데 그 빼브레 만들 때도 당연히 이제 토마토 넣고 뭐 아보카도 넣으면은 거기 당연히 이제 실란트로 넣어야 되는 고수를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요런 것만 이렇게 팔면 사실 외식하는 그런 약간 맛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많이들 먹어요. 우리나라는 나가면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한국이 너무 많은 거죠. 유럽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물론 제가 배낭여행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다. 그리고 음식도 맛이 없고. 더럽게 맛없다. 네, 칠레도 그래요. 근데 저는 칠레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은 네. 친구들 집에 갔을 때. 오히려 로컬이 더 맛있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는 중남미는 아직도 그 내니의 개념이 있어요. 식모. 그런 아주머니들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거는 식당에서 맛볼 수 없어. 저도 그래서 이제 가끔 너무 막 몸이 아프거나 하면 친구들이 우리 집 아줌마 불러다 청소해 뭐 이런 적이 있으면 이제 그때 막 요리도 배우고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가 칠레 음식을 다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같이 이제 만들어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차르끼깐이라고 빵 중에서 차르끼깐? 빵 중에서 칠레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 중에 소파이삐아라는 게 있어요. 요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옥수수하고 밀가루하고 반죽을 해서 튀긴 거예요. 아, 튀기면 무조건 맛있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비 오는 날 파전을 생각한다면 칠레는 비가 오는 날 다이 소파이삐아를 생각을 해요. 칠레 학생들은 당연히 비 오면 아이 소파이삐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소파이삐아에다가 저렇게 과카몰리? 저걸 이제 빼브레라고 하는데 칠레식. 빼브레. 예, 그리고 저거를 빼브레 얹어 먹기도 하고 뭐 잼을 발라 먹기도 하고 뭐 저걸 빵처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저걸 뭐 길에서 막 팔아요. 근데 정말 그 길에서 파는 건 기름도 안 좋고 그럼 학생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 소파이삐 하나 사면 막 케첩이랑 막 머스터드를 막 잔뜩 뿌려서 먹고 다니고 이제 저걸 집에서 만들면 정말 정말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고. 저는 원래는 과카몰리라고 부르지 않나요? 칠레에서는 과카몰리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써요? 네, 안 써서 빼브레라고 하죠. 하는구나. 네. 이것저것 다 더해놓고 이름은 빼브레. 토마토랑 양파, 그다음에 아보카도, 그다음에 이제 고수 딱 들어가고 이제 레몬즙 좀 넣고 레몬즙 소금 넣어야 후추로 간을 하고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파이삐아 버전에 이거 뭐예요? 꿀호떡 아니에요? 정답이죠. 네, 그 꿀호떡. 소파이삐아를 이 칠레에서 창까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까까? 이 창까까가 약간 설탕 덩어리 같은 건데 저거를 끓여서 이제 그 물에다가 소파이삐아를 담그면 정말 칼로리는 엄청나지만 야, 이거 완전 폭탄이겠는데? 너무 맛있죠. 창까까를 녹여서 넣어서 하는데 요즘에 칠레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서 사 먹고 잘 안 해 먹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해 드시고. 요거는 뭐 음식입니까? 아니면 후식 디저트 개념이에요? 이거는 디저트 개념이죠. 디저트 개념으로? 네, 이거는 디저트 개념이죠. 이게 이제 창까까에 적시기 전에는 주식 개념으로 쓰이다가 이게 이제 창까까가 들어가면 후식이 되는 거죠. 오케이. 제가 이제 또 좋아했던 칠레 요리는 차르끼깐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차르끼깐. 오늘 뭐 음식 특집입니까? 그러게요. 백종원 선생님 모신 줄. 끼깐. 음식 같은 거를 아는 게 그 나라 문화랑 사람들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그럼요. 기초적인 단계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것도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르끼깐 네. 요거예요? 네. 카레 같은데? 이건 약간 좀 물기가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사진에서 조금 건조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호박을 삶아서 오, 맛있겠다. 으깨서
거기에 저렇게 옥수수도 넣고 뭐 완두콩도 넣고 집에 있는 야채도 넣고 이렇게 네. 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만들어서 도시락으로도 많이 가져가고 이제 저기에 뭐 계란 후라이를 얹든가 단백질을 내가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죠. 아, 고기도 들어가 있네요. 고기도 들어가면 넣는 거고 스튜 종류? 칠레 비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런 스튜 걸 종류. 하는 맛있겠네요, 거죠. 이런 네, 거. 그런 거 요게 맛있죠. 차르끼깐. 차르끼깐. 네. 그래서 음식 용어나 어느 지방의 이름은 그 원주민 인디어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차르끼깐, 네. 창까까, 소파이피아, 네. 빼브레. 네. 알겠습니다. 요런 거 먹으면서 술도 같이 먹습니까? 아, 당연히. 여기서 뭘 제일 많이 먹어요? 칠레 와인 유명하잖아요. 저는 한국에 오니까 와인이 너무 특별해서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칠레에서 와인은 그냥 일상생활이고 소주 반주 하듯이 그냥 늘 있는 거고 어디든 가면 아무리 작은 키오스크를 가도 네네. 와인 스탠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네요. 예,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서 그냥 친구 집에 갈 때도 와인 한 병씩 그냥 들고 가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와인 모임도 있고 저는 칠레에서 와인바를 본 적이 없거든요. 따로 와인바가 있진 않군요. 예, 뭐 있을 너무 이유가 일상생활. 없죠. 예. 근데 칠레에서는 와인을 고를 때 이게 어느 계곡에서 나왔느냐를 봐요. 계곡? 예, 예를 들면 미국 와인 보통 뭐 나파 나파 밸리 밸리. 얘기하듯이 어느 밸리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뭐 어느 지방은 화이트 와인이 유명하고 또 그 걔네들은 보통 이제 와인을 할 때 품종을 보죠. 네네. 내가 좋아하는 품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까르베 소비뇽. 뭐 까베르네 소비뇽인지 뭐 까르메네르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에 또 블렌딩이 또 막 유행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루에도 뭐 수천 종의 와인이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작은 와이너리에서 실험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와인이 너무 일상생활이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칠레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이러면 무조건 내가 초대했으면 와인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냥 있어요. 무조건 있어야 되네요. 그럼 좀 과하게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애들은 보면 이제 젊은 애들이 과하게 마시는 술은 다른 술이 있어요. 다른 술 뭐예요? 젊은 애들. 이제 아까 그 칠리언 드링스에 보면은 테레모토라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저게 테레모토. 이제 저게 테레모토가 이제 지진이란 뜻이에요. 지진? 근데 저 술은 진짜 싸구려 술이에요. 뭐 베이스예요? 데킬라? 칠레는 와인이 다 모든 기본이죠. 베이스라서? 정말 싸구려 찌끄러기 와인에 네. 찌끄러기 저는 정말 기억도 안 나는 온갖 것을 넣고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 좀 위험한 지역에 허름한 선술집에 가면 저 테레모토를 마실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이 제가 왜 뭐든지 한 번씩은 다 맛을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 따라서 간 거죠. 그 너무 위험하고 동네도 안 좋아요. 근데 하여튼 학생들하고 가니까 갔죠. 그래서 먹는데 이제 저 테레모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게 레플리카라고 있어요. 레플리카. 자, 이제 테레모토가 지진이면 제가 칠레에서 2010년에 지진이 났을 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지진 전에 이 테레모토하고 레플리카는 여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마실 때는 왜 이걸 이렇게 부르는지 몰랐다가 지진을 겪고 나서 알았어요. 왜요? 정말 지저분한 술이에요. 진짜 온갖 걸 다 섞었어요. 근데 이제 테레모토를 마시면 정말 지진 날 것처럼 막 속도 메스꺼리고 막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그냥 한 입만 마셔도 막 취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때 이제 같이 일본에서 온 여자 교환학생이 같이 갔었는데 네네. 마침 또 그 학생이 칠레 와서 살쪘다고 일본 돌아가기 전에 살 뺀다고 다이어트 중에 테레모토하고 레플리카 마시고 걔가 기절을 했어요. 와. 근데 제가 이제 칠레에서 지진을 겪어보니까 네. 지진을 겪을 때 너무 놀라서 지진인가 보다 하다가 이제 지진이 약간 멈추고 한동안 이렇게 여진이 몇 개월 동안 갔는데 그 여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진을 알잖아요. 한번 하니까 조금 흔들흔들 할 때마다 막 너무 무서운데 그 레플리카가 딱 그런 맛이었죠. 예, 그리고 저 피스코 사워라는 것도 네. 저 피스코가 증류주예요. 이제 증류주. 페루, 소주 우리나라 같은. 소주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한국에서 김치랑 김치 뭐 일본하고 하듯이 네네네. 이제 원래 페루가 종주국이다 뭐 아니다 막 이런 술인데 고개 피스코. 예, 이제 피스코 사워라고 해서 저기 안에 뭐 설탕이랑 계란 흰자 거품 낸 거랑 이런 걸 넣어서 달게 먹는 술이죠. 칵테일처럼. 칵테일처럼. 예, 피스코 칵테일인데 한국 분들은 단술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예, 예를 들면 저 피스콜라는 피스코에 콜라를 넣은 거예요. 잭콜처럼.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 분들은 제가 보니까 피스코에 물 타서 드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세니까. 너무 세니까. 근데 칠레 사람들은 피스코에 물 타서 마시는 건 상상을 못하죠. 왜? 그렇구나. 예, 요게 이제 그렇죠. 좀 세게 젊은 그렇죠. 분들이 먹는 예, 술. 그리고 일반적으로 와인을 좀 많이 이제 먹고. 맥주도 뭐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싼 맥주부터
이제 독일 이민이 거기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쿤츠만 이런 독일 이름을 가진 맥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꿀맥주, 흑맥주 뭐 여러 가지 맥주가 있죠. 네, 와인은 그냥 늘 있는 것. 그럼 빈부격차에 그런 좀 부자이신 분들은 엄청 비싼 와인 먹겠네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꼭 왜냐하면 정말 실내에서는 제가 맛없는 와인을 마셔본 경험이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17년 동안. 그냥 뭘 집어도 맛있어요. 그런 건 진짜 좋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하나의 매력을 찾지 이상표가 유명해 이걸 찾지 않아요. 와인은? 네, 와인이든 뭐든. 근데 한국에 오면 제일 유명한 상표가 뭐야 이걸 그렇죠. 물으시는데 거기는 어떤 거기서 셋바라고 어떤 품종이냐 어떤 품종은 여기가 좋고 또 내 취향은 여기가 좋고 이런 게 있고 조금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그 와인 잡지가 있어요. 와인 잡지. 네, 와인 잡지 신청하면 뭐 한 달에 3병을 받느냐 뭐 5병을 받느냐 그러면 새로 나온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와인 잡지를 통해서 다양한 걸 계속 구독 맛보고 서비스처럼. 구독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걸 꼭 정해놓고 그게 맛있다 그렇게 하진 않죠. 네. 하지는 않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음식 관련해서 뭐 혹시 좀 음식이나 식문화 이런 걸로 좀 특이한 문화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식사 시간? 식사 시간? 왜요? 점심을 1시부터 먹고. 점심을 1시부터? 네. 너무 늦는데요? 저녁을 보통 8시 이후에 먹고. 이런 건강에 안 좋은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저녁을 늦게 먹죠. 칠레는 왜요? 빨리 먹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당연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칠레는 온세라고 하는 티타임이 있어요. 온세. 네. 우리나라의 이제 저녁 시간쯤에. 5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5시에서 7시를 해피아워 그래서. 해피아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해가 늦게 져요. 그래서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겠다고 하면 좀 민망해요. 너무 받기 훤해. 약간 점심 느낌인데 약간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네요. 겨울에도 6시, 한 7시 됐는데 그렇게 어둡지 않아서 저녁 먹는 기분이 별로 안 들어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죠? 점심을 1시에 먹으면 출근 시간은 9 to 6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뭘 계속 먹죠. 계속 좀 먹고 9 to 6인데 점심은 1시에 점심은 먹고 1시부터 먹고. 점심 이런 거 먹을 때는 좀 느긋하게 먹는 편입니까? 직장 다녀도? 점심시간이 1시부터 저희 학교의 경우에 점심시간이 보통 1시부터 3시라고 하면 한국 분들이 2시간이나 밥을 먹어?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점심시간을 그렇게 여유있게 줘서 누가 점심을 먹고 안 먹고 예를 들면 비서 또 거기 이제 아주머니들이 비서를 하시면 이렇게 자리가 비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은 1시부터 3시? 네. 그러니까 이제 온세를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을 8시 이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굳이 저녁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저녁 있죠. 8시에 먹고 몇 시에 자요, 그럼? 12시에 자요. 네. 생일 파티도 뭐 9시 이후부터 하고 보통.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오케이. 밥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되죠. 대화를 하면서 뭐 즐겁게 먹어야지. 한국은 뭘 막 빨리 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러는 거를 미덕으로. 우리는 저기 중국집 가도 다 메뉴 통일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칠레 부장님이 사람들이 짜장면 하고 다 짜장면 해가지고 10분 컷 딱. 이상하게 생각하죠. 칠레 그래요? 사람들이. 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뭔가 한꺼번에 다 차려놓고 먹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기다려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예의를 잘 갖춰서 먹어야겠죠. 네, 뭐 그런 건 서구 문화권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준비한 내용도 많고 궁금한 것도 더 많은데 네. 시간이 좀 네. 일단은 이래가지고 네. 다음번에는 약간 그 말씀하신 사회적인 그런 배경? 약간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네, 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자, 중남미 오늘 거의 백종원 빙의하셔서 지금 칠레가 뭘 먹고 네. 어떤 빈부격차가 있고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와인이나 네. 술을 또 즐기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랑 칠레 그리고 중남미의 그런 관계는 더 밀접하게 계속 이어지겠죠? 과거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안타깝죠? 왜요? 그 옛날에 제가 스페인어과에 들어갈 때부터 떠오르는 중남미인데 늘 떠오르기만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뭔가
너무 멀다는 생각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화도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민원정 교수님 계속해서 나와 주셔서 칠레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뭐 언론으로만 접하는 거는 사실 정보의 한계가 좀 있고 실제로 거기서 굉장히 오래 계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고 경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경과 그리고 뭐 경제적인 산업적인 거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일단은 음식으로 스타트 끊어봤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칠레 카톨릭대 아시아학센터 민원정 교수님과 오늘 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항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린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